네, 중부지방의 비는 그쳤지만 영남권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은 긴 소매보다는 반소매 차림이 더 많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가을은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추석 날씨는 어떠한지 오늘 전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어제 남부지방에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까지 내려졌고요. 이 비 소식이 일단 언제까지 되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시간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비구름들이 완전히 동쪽으로 빠졌고, 비구름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낮에 구름이 없어지니까 강한 일사이에서 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내린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에 비는 그쳤지만 낮에 그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소나기가 네. 오늘 오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소나기니까 한 차례 쏟아붓고 많은 형태의 비는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 이렇게 비가 집중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구름이 전체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덮는 경우는 뭐 큰 태풍 아니고서는 없거든요. 자,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이렇게 모이면서 어딘가 비가 내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어떤 그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산을 만난다거나 바다를 달려온 따뜻한 수증기가 그 남해안 지방에 부딪힌다거나 그래서 어제 그 창원에서 그런 어떤 그 가을비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네. 자, 이렇게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그 똑같이 골고루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은 그런 어떤 비가 내릴 때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지역을 달리던 공기가 뭔가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 그게 주로 이제 바다를 달리던 공기가 남해안이나 서해안이 되겠고 한라산이 되겠고 제주도, 네. 지리산이 되겠고 이런 산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거죠. 그 저희가 지금 잠깐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가을 장마라는 표현을 최근에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가을의 장마 기간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름의 이 강수 기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학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기상청에서는 가을 장마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름에 그 시작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의 장마가 오리지널 그 학계에서 말하는 장마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흔히 아는 장마. 네, 우리가 예. 말하는 장마. 거기에다 이제 그와 유사한 형태가 이 가을 될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비슷하다 해서 가을 장마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원인은 비슷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말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점점 그 여름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쪽에 찬 공기와 대립을 오랫동안 하거든요. 네. 그때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장마 전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그 약 한 달 동안 내리는 그런 장마가 원래 장마고 지금은 따뜻한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거든요. 그러면 그 6월 하순에 현상의 반대 현상이 이때쯤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따뜻한 공기가 막 밀고 올라갈 때고 지금은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올 때거든요. 네. 그 경계면에서 역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고 지난 그래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닷새 동안 마치 장마 때처럼 여러 날 비가 내렸고 또 그런 원인으로 또 전선상에 저기압이 여름 장마처럼 저기압이 지나면서 여름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그 가을비 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남쪽에 내렸습니다. 한 100에서 200mm 정도가 내렸으니까 제법 많이 내린 거죠. 사실은 이때쯤에는 이제 이런 비가 자주 오면 농사에 좀 도움이 안 되는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인데 하여간 이 비는 오늘로서 좀 마무리가 되고 그런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는 좀 내리고 그다음에 비가 그쳤는데 지금 밖에 나가 보면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맞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좀 선선해지려나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확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역시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아직까지도 우세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찬 공기가 우승을 그러니까 확 이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머물러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그쳤는데도 이 더위가 추석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좀 선선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낮에는 낮 기온이 한 26도, 7도 올라가거든요. 네. 30도 이상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런데 26, 7도의 낮 기온 보이는데 습도가 높아서 네. 거의 뭐 우리가 느끼는 건 30도 이르는 그런 그 더위를 느끼는 날씨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대답은 추석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조금 후덥지근한 네. 날씨가 계속될 거다. 추석 이후에는 좀 선선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21일, 오늘이 17일이잖아요. 예. 21일경에 일시 대륙 고기압이 좀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좀 달라졌네라고 하루 이틀 정도 느끼는데 네. 다시 또 남쪽에서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더위는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단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쯤부터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단풍이 한 9월 말쯤부터 이제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네네. 우리가 산 전체에 20% 정도의 그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어느 특정한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아니라 한 20%. 네. 그다음에 80% 이상이 들면 단풍이 절정에 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게 한 10월 한 10일 이쪽 저쪽이거든요. 한 네. 상순에서 중순.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보면 이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결국 더위와 관련이 되거든요. 결국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됩니다. 지구가 이 단풍은 빨리 추워지면 단풍이 빨리 듭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단풍이 늦게 드는 추세인데 올해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최근 추세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역시 더웠기 때문입니다. 이 단풍이 드는 조건이 이제 온도, 햇빛, 습도 이거에 따라서 단풍이 더 아름답냐, 이쁘냐, 아니면 그냥 뭐 별로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선명하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더위가 많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네. 제 추정컨대 단풍이 이렇게 굉장히 이쁜 단풍이 드는 그런 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좀 흐릿한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흐릿한 단풍. 그러니까 단풍이 들긴 들 겁니다. 네. 산 공기가 내려오면. 그래서 분명히 단풍이 늦어지고 썩 이쁘지 않은 단풍이 될 가능성이 이 날씨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선명하진 않지만 뭐 흐릿한 단풍 네, 정도를 이제 더위가 물러가서 뭐 추석 연휴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연휴 기간이 이번에 또 길잖아요. 그때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때는 그럼 날씨가 좀 어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 이제 그 가을 장마라고 아까 말하는 그게 이제 끝났고 한 모레 19일 정도 또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좀 내릴 것 같고요. 네. 또 20일과 21일 사이에 네. 남쪽으로 또 저기압이 지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 이후 다음 주에 이제 주말이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데 네. 지금으로 보면 오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말에 이제 그 추석이 끼어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 날씨는 그냥 구름 끼는 정도 날씨. 그러니까 뭐 태풍이 온다거나 네. 이럴 조짐은 아직은 없는 그런 날씨로 화창한 그런 그 맑고 쾌청한 날씨는 아니겠지만 네. 그게 다 이런 더운 공기와 관련이 되는데 뭐 하여튼 지금으로 보면 좀 그 예상 열흘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네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난한 아직까지는? 날씨는 될 것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추석에는 원래 네. 추석이 굉장히 선선한 추운 그 선선한? 가을 옷을 입을 예, 적당한 추석이 있고 네. 제 기억으로도 네. 여름 옷을 입고 추석을 새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좀 그렇게 선선한 그런 완전히 그 추울 정도의 그런 추석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 하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기온이 그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는다. 않는 그런 추석. 하지만 뭐 여행이나 나들이 가기에는 무난한 괜찮은, 날씨가 될 수 있을 네.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열흘 그렇습니다. 이후의 네.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이렇게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네.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해주셨고 네. 실제로 앞으로 5년 안에 가장 더운 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지금 이 기후 위기라고
기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그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 지구가 한 기온이 과거보다 100년 전보다 1.2도 가량 높아졌습니다.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1.2도면 뭐 1.2도가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을 텐데 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공기가 1.2도 높아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도시와 이런 게 도시 밀집이 돼가지고 전 지구의 그 기온 상승보다 더 높습니다. 약 한 2도 정도가 높아졌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역시 지구 온난화가 더 빨리 되고 있는 중위도 지역인데 그 온대 지역이 그래서 아열대 지역으로 뭐 바뀐다 이런 그 분석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올여름도 그렇고 네. 지난 2018년도에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역시 그 원래 더웠던 우리나라 그 기후대의 여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더 여름이 무더워지는 그러니까 열대야 일수가 많아지고 폭염 일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리비아에서 아주 이제 큰 홍수가 났잖아요. 저희가 앞서도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기후 변화의 일환이라고 좀 보시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는 여름인데 물난리가 날 정도로 비가 왔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일수라고 이제 보는 거고 리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약 90%가 사막 지역입니다. 그 아프리카 북쪽인데. 그래서 거기에 연 강수량이 한 4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4시간에 이번에 414mm 비가 내렸거든요. 자, 비가 많이 내린 것도 문제인데 댐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 많은 비로 인해서 튼튼한 댐이 아니고 아마 약 50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댐이 2개나 붕괴가 돼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비가 많이 온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댐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저 정도로 뭐 2만여 명의 사망자가 만약에 댐이 있는데 댐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 밑에 주민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물에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비아 사태는 비가 많이 온 건 첫 번째 원인, 네. 두 번째는 댐이 부실한 원인, 또 세 번째는 그 탈라스 WMO 사무총장도 말했지만 네. 거기를 그 기상 예보가 되도록 원조를 해주려고 해도 나라가 불안해서 내전 중이라 그런 그 WMO가 원조해줄 그런 그 예보 시스템을 원조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만 됐었어도 저렇게 많은 인원이 사망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정확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 50년대 태풍 사라가 왔거든요. 네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그 기상 예보 수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때는 한 800명 정도 사망자가 생겼는데 우리 요즘은 태풍이 하나 와도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그만큼 그 조기 경보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런 그 아프리카 같은 그 개도국은 우선 그 기후 변화로 그런 사막 지역에서 저 정도의 비가 내릴 정도로 그 이상 기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때 조기에 예보가 돼서 피하면 그 2만 명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니까 예. 역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물론 여러 원인들을 지금 다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어쨌든 큰 비가 내린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 것인데 이번 리비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폭우가 있었고요,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있었고요. 이렇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 기후로 인한 아주 그냥 큰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기에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 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 기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지구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산불, 폭우로 인한 홍수, 강한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결국은 이런 기후 변화를 야기된 게 네. 우리 인간이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서 기온을 떨어뜨리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 100년 뒤를 기약하면서 앞으로
기온이 지금 1.2도 높아졌는데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상이 빈발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2, 3도 높아지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게요. 더 극심한 폭우, 더 강한 태풍, 더 강한 폭염에 시달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전 세계가 이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각자가 이해가 달라서 개도국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 많이 돌려야 되고 네. 이미 선진국들은 굴뚝산업을 벗어났기 때문에 후진국들에게만 이산화탄소 적당히 내뿜으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전 70억 인구가 하나하나 그 어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좀 불편함을 살아야 돼요. 겨울에 난방을 하면서 반팔로 있는 이런 에너지 과소비는 예. 없애야 돼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어가지고 또 겉옷을 입는 이런 정도의 그 어떤 결국은 그게 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리비아, 뭐 캐나다 산불, 우리나라 올여름 날씨, 네. 뭐 이런 거 보면 분명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아직 태풍의 시즌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10월 초까지도 태풍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늘고 있는 강해지고 있는 태풍, 늘어난 그 폭염 일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뚜렷한 대책이란 건 아까 말한 지금이라도 이산화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동참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함께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